네, 그럼 이제 네 번째 시간. 네. 네. 유선종양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유선종양이라 하면은 좀 사람에서 유방암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? 그렇죠. 비교를 해보자면 정확하게는 유선종양에도 양성이 있고 악성이 있어요. 네. 네. 근데 이제 유방암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악성종양일 때, 그러니까 유선종양일 때 저희가 조직 검사를 했더니 악성으로 나오면 실제 이제 유방암이랑 비슷하다. 저도 이렇게 좀 설명을 비교해서 해드리곤 해요. 그러니까는 이것도 강아지들한테서도 강아지든 고양이든 좀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겠네요. 그렇죠. 굉장히 중요한 질환이기 때문에 네. 꼼꼼하게 오늘 좀 설명 들으시고서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.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.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. 부탁드립니다. 그럼 유선종양 같은 경우에 좀 쉽게 잘 생기는 아이가 있을까요? 뭐 다른 질환들이랑은 다르게 뭐 네. 특정 품종에서 이게 잘 생긴다 이런 거는 없어요. 네. 근데 이제 잘 생길 수 있는 요건들이 있기는 해요. 어떤 요건이요? 처음에 이제 중성화 시간 때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중성화가 안 돼 있는 아이들한테서 많이 발생을 하고 네. 중성화를 했더라도 조금 늦은 나이에 적절한 시기를 놓쳐서 좀 늦은 나이에 한 아이들한테도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뭐 지금 기르고 계시는 반려동물이 중성화를 안 한 암컷이고, 그리고 보통 이제 자주 진단되는 시기가 한 6살, 8살 요때쯤에 가장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. 그래서 네. 요 시기인 아이들, 그리고 특히 이게 또 종양이잖아요. 네. 어느 정도 이제 가족력도 연관성이 있을 수가 있어요. 그래서 그러겠네요. 혹시 키우는 아이의 뭐 아빠가 아니고 엄마가 엄마가 옛날에 이제 유방암, 그러니까 유선종양이 있었던 경력이 있다는 걸 아시면은 네. 더더군다나 그런 아이들은 지금 당장 유선을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. 그러면 혹시 강아지랑 고양이와의 유선종양의 차이점이 있을까요? 당연히 있어요. 어떤 거요? 일단은 예후가 굉장히 큰 차이를 보여요. 상대적으로 발생률 자체는 개들이 훨씬 더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. 이제 고양이들은 상대적으로 덜 생기는 반면 한 번 진단이 되면은 악성 종양일 가능성, 즉 유방암일 가능성이 훨씬 높아서 이제 암이면은 이제 전이도 잘 일어날 수 있고 네.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이제 생명을 단축시키는 그런 좀 무서운 질환으로 인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그럼 보호자분께서 유선을 집에서 혹시 체크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? 네, 이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. 네. 일단 이 유선 체크를 하는 방법을 아시기 전에 네. 이 개랑 고양이들의 유선이 어떤 모양을 갖고 있는지를 먼저 짚어보고 가면 좋을 것 같아서 네. 지금 준비한 그림을 먼저 보시겠습니다. 네. 지금 그림은 아이가 이렇게 누워있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사람은 이제 유선이 한 쌍이잖아요. 네. 근데 이제 반려동물들은 5쌍을 갖고 있어요. 그래서 위쪽 겨드랑이에서부터 1번 유선이라고 저희가 명명을 하고 네. 한 칸 아래로 내려올수록 2번, 3번, 4번, 5번 유선까지 이렇게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네. 그리고 겨드랑이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쭉 따라 내려가서 이제 외음부, 소변이 나오는 그 외음부까지도 이제 유선이 쭉 이어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네. 그러니까 아이가 이제 만세를 했을 때 사실 이 배 쪽에서 보이는 대부분이 다 유선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그래서 유선은 혹시 이렇게 직접 만져보신 적 있으세요, 유선? 네. 말랑말랑. 그렇죠. 굉장히 좀 말랑말랑한 그런 이제 텍스처를 갖고 있는 게 특징인데 네. 이 겨드랑이에서부터 이렇게 시작을 해보시는 거예요. 네. 이제 너무 이제 큼직하게 잡는 것보다는 약간 이제 살짝 꼬집꼬집하는 느낌으로 이렇게 피부와 그 피부 바로 밑에 있는 무언가를 잡는다라는 느낌으로 검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네. 겨드랑이에서부터 해서 이렇게 막 만져보시면서 이 말랑말랑한 느낌이 아닌 어떤 단단한 그런 느낌이 느껴지는 덩어리가 있다. 네. 마치 저희는 이제 검사하다가 그 생각나는 느낌은 뭔가 이 부드러운 거 안에 비비탄이 숨겨져 있는 그런 느낌이 느껴지면은 이제 유선 종양으로 의심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겨드랑이부터 천천히 내려가면서 꼼꼼히 네. 체크를 해주시면은 되고, 그다음에 이제 반대편까지 네. 진행을 해주셔서 유선을 체크를 해주시는 거고, 그 결과 어딘가에 좀 단단하게 만져지는 덩어리가 있다라고 한다면 빨리 이제 병원으로 가셔서 정확한 수의사 선생님의 진단과 계획 이런 거를 들어보셔야겠죠. 그러면은 유선종양이 뭐 작게 발견된다던가 하는 경우에는 그냥 저희가 지켜보는 경우도 있잖아요. 그럼 보호자분들께서 좀 많이 불안하실 것 같아요. 네. 그러면 이렇게 두고 있어도 괜찮은 걸까요? 지켜보자고 말씀드린 경우도 있긴 있어요. 네. 근데 그게 이제 사실 애매해서 그런 거거든요. 뭐가 애매한 거냐면 너무 작아서 네. 네.
근데 이제 요 작은 거를 떼기 위해서 막 이제 마취를 하고 수술을 이제 해야 돼요 이렇게 말씀드리기도 네. 사실은 이제 좀 애매하기 때문에 네.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이게 악성인지 양성인지 알려면은 세포 검사라는 걸 또 하잖아요. 네. 세포 검사를 하기에도 너무 작은 크기들은 진짜 좀 애매해요. 그럴 경우에는 이제 보호자분께서 집에서 자주자주 체크를 해주시면서 좀 지켜보는 것도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요. 근데 이제 그렇게 지켜보시는 와중에 굉장히 좀 빠른 시간 안에 이렇게 커지는 게 확인이 되시거나 네. 주변으로 뭐 발적이 있다든지 그런 것들이 확인되시면은 빨리 병원 오셔서 그때는 정말 수술을 결정을 하시는 게 필요하겠죠. 그러면은 그런 경우에 수술이 지시되는데 그럼 수술이 진행되는 과정은 어떻게 돼요? 수술은 말 그대로 이 유선 종양을 몸에서 없애는 게 중요한데 이 수술 방법을 정하는데도 원칙이 있어요. 원칙이요? 네. 그 원칙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수술을 할 것이냐를 결정을 하게 될 텐데 네. 제일 중요한 것이 첫 번째로 얼마만큼 크기가 있느냐, 크기, 네. 그다음에 몇 개가 있느냐, 개수, 그다음에 어디에 있느냐, 위치, 요 세 가지를 저희가 보고서 그냥 그 부분만 딱 제거를 해낼지 네. 아니면은 그 주변을 포함한 정상 유선까지 같이 제거를 해낼지 그거를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. 네. 그래서 보통 일반적인 원칙을 말씀을 드리면 1번부터 3번 유선이 같이 전이가 일어날 수 있는 네. 그 구역으로 저희가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네. 그다음에 3, 4, 5번도 역시 같이 묶어서 볼 수 있다라고 했는데 네. 그래서 이 위치가 굉장히 관건이 될 수가 있어요. 예를 들어서 5mm 이하의 굉장히 작은 유선 종양이 한 개만 딱 발견이 됐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작은 그런 유선 종양들은 그 부분만 피부 절개를 해서 유선 종양을 제거한 다음에 봉합하는 굉장히 간단한 식으로 수술이 마무리될 수가 있겠어요. 네. 그리고 또 이제 크기와 관련해서 이게 만약에 3cm 굉장히 큰 그런 종양이 있게 되는 경우에는 사실은 그 정도까지 덩치가 커졌으면 악성 종양의 가능성이 저희가 좀 더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주변으로 전이가 됐을 가능성까지 감안을 해서 그 종양이 있는 위치의 유선을 포함한 그리고 그 유선에서 전이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애들까지 포함해서 이제 부분 적출을 해내는 그런 식으로 수술을 결정을 할 수도 있겠죠. 네. 그럼 만약에 수술할 때 좀 애매한 경우가 있으면은 네. 조금 넉넉하게 제거하는 게 좋을까요? 그거는 이제 뭐 수의사들마다 약간 네. 견해 차이는 있겠지만 네. 저는 개인적으로 보호자분께서 최대한 좀 유선을 남겨주세요 뭐 이런 의견이 있으신 게 아니면은 좀 넓게 제거를 해서 네. 어차피 이미 유선 종양이 발생했다라는 거는 남아있는 유선에서도 언제든지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걸 내포하는 거거든요. 네. 그래서 조금 더 그러니까 애매한 경우라는 건 이런 거예요. 여기 있어서 요만큼 제거하면 사실 유선이 요만큼 남게 되는데 요거 조금 더 살리자고 그냥 그렇게 원칙대로 하느니 그냥 차라리 아예 다 전체를 제거를 해서 네. 완전히 그냥 유선 종양에서부터 좀 자유로워지는 뭐 이런 경우라든지 네. 그런 경우에 좀 더 이렇게 좀 여유 있게 제거를 하는 것도 방법이 되겠죠. 그래서 음. 이런 원칙들을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네. 사실은 말로만 말씀드리면은 좀 뭔 말이야 이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예시를 한번 좀 준비를 해봤어요. 제가 네. 용희 쌤한테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. 네. 지금 제가 유선에다가 빨간색으로 네. 유선 종양을 이렇게 표시를 해놨거든요. 네. 지금 한번 위치랑 크기랑 그런 것들을 좀 말로 표현을 해드리면 일단은 왼쪽 3번 유선에 네. 인접해서 지금 있죠. 네. 저 정도 사이즈는 제가 이제 5mm 이하라고 생각해서 그린 거예요. 네. 어떻게 수술을 하실 것 같아요? 5mm 이하 네. 저기 단독이면은 저 부분만 뗀다. 정답이에요. 네. 여기 피부 그 위에서 살짝 절개를 한 다음에 네. 저 부분만 이제 종양을 제거를 해내서 네. 이제 봉합을 하게 되겠고요. 네. 근데 이제 저런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저 3번 유선을 포함해서 절제를 다 해야 되는 경우에는 어떤 게 있냐면은 네. 그 이제 젖꼭지랑 너무 인접해서 있는 경우에는 네 그냥 그 유선을 전체를 다 제거를 해내는 게 좀 더 이제 적합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. 네. 자 그럼 그 다음으로 크기를 제가 좀 바꿔봤는데 네. 저 정도 한 뭐 예를 들어 3cm 이상 되는 저런 큰 유선 종양이 네. 왼쪽 4번 유선에 있네요. 네. 이럴 때는 어떻게 수술할까요? 그러면은 왼쪽 3, 4, 5 이렇게 적출을. 맞아요. 굉장히 이제 좀 큰 종양이기 때문에 주변으로 전이됐을 가능성을 저희가 감안을 해야 되는 거예요. 말씀드렸던 것처럼 3번부터 5번까지는 서로 이제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전이가 잘 일어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. 네. 그래서 4번에 있다고 해서 4번 유선만 제거할 게 아니라 3번, 4번, 5번을 포함한 전반적인 이제 부분 적출술을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. 네.
그럼 다음 그림 한번 보시면 자 비슷한 크기의 종양인데 3번에 있어요. 그러면은 3번은 그러면 좌측을 다 드러낼 것 같아요. 예 맞아요. 그게 맞네. 이제 왼쪽 편측 전적출이라고 하는 음. 방법인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3번 유선은 네. 모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아이들이 간혹 어떤 아이들은 1, 2번과도 연결이 돼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. 네. 그래서 3번 같이 저런 이제 위쪽과 또는 아래쪽과도 연결이 다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서는 네. 저렇게 큰 종양이 있을 때는 비록 3번 유선 한 군데에만 있지만 1, 2, 3, 4, 5번 왼쪽 편측 전적출 수술을 하시는 게 올바른 수술 방법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. 마지막으로 다음 그림 한번 보실게요. 오. 이런 경우들이 은근 많아요. 굉장히 크지는 않은데 여러 유선에 막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 다발성으로. 다발성으로 굉장히 좀 자글자글하게 있는 아이들도 많아요.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? 저라면은 네. 양측을 다 드러낼 것 같아요. 네. 이렇게 짜고 한 것처럼 너무 네. 다 정답만 말씀하시는데 센스가 있나 봅니다. 맞아요. 저렇게 비록 작지만 저거를 막 하나하나 절개해서 제거하고 하는 것도 물론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게 정말 다 작은 아이들이라면. 근데 이제 그런 것보다 저렇게 다발성으로 생겼다라는 거는 남아있는 유선에서도 지금 아직 저희가 확인은 안 되지만 네. 얼마든지 나중에 다시 커질 수 있는 종양들이 있을 가능성이 많다라고 봐야 돼요. 그렇기 때문에 저럴 때는 굉장히 크진 않더라도 전체 유선을 다 제거해주는 유선 전적출 수술이 가장 적합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. 아, 네. 너무 네. 재밌었어요. 네. 이게 직접 눈으로 보니까 좀 이제 네, 감이 이해가, 오시죠? 네, 이해가 됩니다. 그러면 이렇게 유선 종양을 수술을 하게 되면은 보통 아이들의 예후는 어떻게 될까요?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양이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전이성이 강한 유선 종양들이 많습니다. 그래서 일반적으로 고양이 유선 종양을 확인했을 때는 최대한 빨리 수술을 진행을 해야지 그나마 좀 전이의 가능성을 좀 막을 수 있는데 어쨌든 상대적으로 개들보다는 고양이의 경우에서는 예후가 좀 안 좋은 게 정설이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. 개들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유선 종양이 이렇게 있을 때 네. 양성일 가능성과 악성일 가능성이 한 반반 정도예요. 네. 50% 정도고 네. 이 악성 중에서도 그 중에 또 절반은 전이가 또 잘 일어나지 않는 그런 종양들이 많이 있어요. 그래서 결국에는 정말 전이를 막 일으켜서 이제 수명을 좀 줄이기까지 진행되는 그런 악성 종양은 상대적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다. 하지만 만약에 그런 종양을 갖고 있을 때 네. 빨리 수술을 하지 않게 되면은 정말 이제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상황까지도 갈 수 있기 때문에 네. 어찌됐든 유선 체크하셔서 네. 유선 종양 발견이 되시면 최대한 이제 조기에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은 예후를 갖고 올 수 있는 거의 이제 완치까지 사실 다 가능한 그런 질환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, 보호자분께서 집에서 자주 만져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. 네, 우리 용순이는 중상 수술 했죠? 몇 살 때 했었어요? 1살 전에 했어요. 그러면은 사실은 네 유선 종양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라고 봐야 되겠네요. 네,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안승엽 과장님이랑 유선 종양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. 도움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제가 뭐 그림까지 이제 보여드리면서 설명했기 때문에 네. 좀 많이 감이 오셨을 것 같아요. 네, 맞아요. 네, 이 영상 보시고 난 다음에도 혹시 우리 아이 이제 중성화 수술하지 않은 아이들이 있으면은 유선 한번 이렇게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이것으로 저희 마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